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매핑과 GIS 시각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보내주신 데이터인 디자인 강의록이랑 브리핑 문서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. 목표는 단순해요. 지도 위에 점 찍는 걸 넘어서 이 매핑이 어떻게 강력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.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겠지만 데이터 시각화 자체에 관심 있다면 누구든 흥미로우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눌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. 매핑은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, 통찰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죠. 강의에서도 나왔던 이 말이 딱인데요. 매핑은 뭐냐면 결국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인사이트,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는 거야. 네, 이겁니다. 아, 드러내는 힘. 그 말이 확 와닿네요. 그냥 이렇게 뭐랄까 지형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하고는 완전 다른 거군요. 그렇죠. 차원이 다르죠. 예전에 그 존 스노우가 콜레라 지도로 오염된 펌프 찾아낸 거나 또 로락학원 교수 그 밀리언 달러 블록 프로젝트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수간 비용 시각화한 거요. 네, 맞아요. 특정 지역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걸 딱 보여줘서 논의를 확 이끌어냈죠. 이게 바로 그 민세희님이 말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변화를 촉구하는 거다. 이거랑 딱 맞는 얘기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그런 통찰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게 GIS,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그 기본 데이터 구조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. 벡터 데이터라고 해서 점, 선, 면, 딱 이 세 가지거든요. 강에서도 포인트, 라인, 폴리곤 세 개의 데이터로 끝낼 수가 있어요. 라고 했죠. 요 세 개의 데이터를 이해를 하잖아요. 그럼 여러분의 GIS에서는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. 점, 선, 면, 포인트, 라인, 폴리곤이요. 그럼 이걸로 뭐 건물 위치나 도로나 구역 같은 걸 다 표현하는 거네요? 네, 같습니다.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. 물론 뭐 위성사진이나 지형 높낮이 DM 같은 픽셀 기반의 레스터 데이터도 쓰이긴 하고요. 데이터를 나타내는 형식도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. 강의 보니까 뭐 GeoJSON, 쉐입파일, OSM 이런 게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네, 그것도 중요하죠. GeoJS는 요즘 웹지도에서 특히 많이 써요. 텍스트 기반이라 가볍고 다루기 좀 편하고요. 쉐입 파일은 사실상 표준처럼 오랫동안 쓰여왔어요. 특히 그 ESRI사의 ArcGIS 소프트웨어랑 같이 많이 쓰이죠. ArcGIS요? 그리고 오픈스트리트맵, OSM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진짜 재밌어요.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같이 만드는 말 그대로 오픈된 지도 데이터예요. 강의 시연에서도 대학 캠퍼스 데이터를 이걸로 가져왔잖아요. 누구나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. 와, OSM은 정말 유용하겠네요. 그럼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는 이걸 분석하고 가공해야 할 텐데 그때 쓰는 게 지오 프로세싱 기능들인가요? 뭐 버퍼, 디솔브, 인터섹트 이런 거요?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분석의 핵심 도구들이죠. 예를 들어 버퍼는 특정 지점이나 선 주변으로 이렇게 일정 거리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. 영역 만들기. 네, 뭐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뭐가 있나 볼 때 쓰고 디솔브는 속성이 같은 지역들을 이렇게 합치는 거고요. 인터섹트는 여러 데이터가 겹치는 부분만 딱 뽑아내는 기능이고 이런 걸로 이제 QGIS나 ArcGIS 같은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공간 분석을 하는 거죠. 지도를 2D로 옮길 때 왜곡이 꼭 생긴다는 것도 재밌었어요. 그 메르카토르 도법 같은 거요. 뭐 항해에는 좋다는데 극지방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. 그렇죠.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강의 표현대로 앵글을 챙겨갔냐, 면적을 챙겨갔냐, 단어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겠죠.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질 때 GIS 같은 경우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거든. 이 말씀처럼요. 그럴 땐 맵 일반화라는 게 필요하다고요? 네, 맞아요. 맵 제너럴라이제이션.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너무 복잡하거나 또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게 그 수준에 맞게 표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에요. 뭐 예를 들면 더글라스 포이커 알고리즘 이런 걸 쓰면 해안선 같은 복잡한 선의 자잘한 굴곡을 좀 줄여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죠. 요즘 웹 보면 막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이는 지도 진짜 많잖아요. 그런 건 맵박스나 덱 GIL 이런 걸로 만드는 건가요? 네, 그런 웹 기반 라이브러리들이죠. 맵박스는 완성도 높은 인터랙티브 지도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덱GIL은 특히 데이터 엄청 많을 때 대규모 데이터를 3D로 보여주는데 아주 강력해요.
뭐 좀 더 자유롭게 3D 웹 그래픽을 하려면 3JS 같은 것도 쓰고요. 강의 자료 GitHub에 있던 코드 예제들처럼 CSV나 GeoJSON 파일 읽고 OSM 데이터 쓰고 하면 아,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넣거나 스크롤 따라서 스토리가 전개되게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. 자,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. 이 디지털 매핑이랑 GIS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도 그리는 걸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통찰로 바꿔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게 돕고 어떨 땐 번화까지 만드는 진짜 강력한 언어이자 도구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뭐 도시를 설계하시든 데이터를 분석하시든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하신 분이든 오늘 나눈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하면 좋죠.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수많은 지도나 시각 재료들이 있잖아요. 그 안에서 예전에 못 봤던 어떤 패턴이나 뭐랄까 숨겨진 맥락 같은 걸 읽어내는 눈이 생길 테니까요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자료에서 그 지진 발생 지점 시각화가 불의 고리를 딱 보여주거나 펀딩 지도가 특정 지역 투자 집중도를 보여준 것처럼요. 만약 여러분의 일상 데이터, 예를 들어 매일 타는 교통 경로라든지 자주 가는 장소들,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사회 현상 통계를 지도 위에 한번 쫙 펼쳐본다면 어떨까요? 거기서 혹시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뜻밖의 통찰을 발견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